비만을 연결하는 화법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비만을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의사 선생님들이 정의하는 거는 비만은 무슨 병이다? 생활 습관병이다라고 정의했죠. 생활 습관병. 생활 습관병이 정의했고, 그 다음에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만은 뭘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이죠. 네. 이렇게 하면 체지방, 몸체자죠. 체지방이 과도하게 뭐한 상태요? 축적된 이게 바로 비만이라고 영양학적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번의 내과학회하고 뭐냐면 한국의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비만은 생활습관병이라고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몸 안의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거를 잴 수 있는 국제 기준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기준이 생겨나냐면 BMI라는 Body Mass Index, 체질량 지수라는 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8.5보다 크거나 같든지 25 미만이라는 국제 기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25 미만은 정상이고요. 25에서 30은 경도 비만, 30 이상은 중도 비만, 35 이상은 고도 비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찰도 비만이고 스님도 비만이고 고등학생 비만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국제 기준선을 꼭 알아두시는데, BMI를 구하는 공식이 있다고 했죠. 몸무게 나누기 키 나누기 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고객을 설득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고객님 의사 선생님들이 일본하고 내과에서 공통적으로 내과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비만은 생활습관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몸 안의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뭐냐면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BMI를 재는 기준이 18.5보다 25 미만인데 이걸 미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만 이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24까지죠. 그래서 몸무게 나누기 키 나누기 키에서 이 안에 들어오면 정상이고, 25에서 30은 경도 비만, 35까지는 보험 비만이에요. 중도 비만, 40까지는요 고도 비만. 네. 요런 기준선이 있습니다. 고객님은 몸무게 나누기 키 나누기 키에 보셔서 본인의 상태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고객님 혹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십니까?라고 관심 유도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체험담이나 또는 해보니 이런 다이어트는 본인이 해보고 나서 고객한테 권유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28kg에서 88kg까지 빼니까 제가 조금 더 사진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4단계 사진이 있어요. 김일성 형님, 김정일 형님, 옆집 아저씨 이충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유 선사님이 그때 내 거 처음에 강의 가기 전에 캡처를 하나 해놨더라고.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찾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비만에 관한 어떤 스펙트럼을 고객한테 알려주고 항상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화법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만은 생활습관병이다의 마이너스 화법은 뭐예요? 마이너스 반대로 하는 화법.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비만의 해결이 안 됩니다라고 던지죠. 그러니까 플러스 화법이 있고 마이너스 화법이 있는데 어떨 때는 마이너스 화법, 그러면 결론은 고객이
생활습관을 안 바꾸면 비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객님이 떡밥, 면, 술, 담배를 늘 즐기시고 잠도 막 불규칙하게 주무시고 이러면 결국은 못 고치게 된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바꾸는 게 1번이다. 여러분 물 대신에 맨날 커피, 콜라, 사이다 먹으면 돼야 돼요? 안 되죠. 좋은 소금 먹으라고 했더니 뭐 그냥 아주 그냥 단짠만 즐겨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래서 비만은 뭐가 깨진 상태라고 그랬어요? 아까 기억나세요? 섭취하고 소비의 균형이 깨진 상태죠. 즉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비만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단순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 그래서 이 토탈 결론을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은 무슨 뭐다? 질병이다. 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비만이 질병이라는 말을 뒤집어 본 거예요. 결국은 비만을 꼭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화법에서 여러분이 계속 맴돌면서 어떤 쪽으로 고객을 설득할 것인가는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나씩 셋씩 해봅니다. 자, 그러면 고객한테 요 상태에 이르고 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과도하게 쌓여 있는 지방을 뭐 해야 돼요? 빼내야 되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다는 소리는 지방을 뭐 하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지방을 감량시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다이어트는 전부 뭘 감량을 해요? 그래서 기준선이 요리 가야 되는데 단기간에 운동하지 않고 뭐냐면 음식량을 줄여버리면 내 몸에 있는 근육을 분해해서 써버리는 이상한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지방 감량, 체지방을 뭐하는 쪽으로 줄이는 쪽으로 뭘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 목표는 지방을 감량하는 건데 우리는 근육량 감소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육량이 감소되지 않게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기준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1kg당 약 1.2g.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00kg이다 그러면 10.2g이겠죠. 50kg다 그러면 한 6g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몸무게에 따라서 우리 이 티스푼 하나가 웨이가 2스푼이죠 하루. 그러니까 2스푼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을 써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과하게 먹으면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살쪄요. 단백질도 과하게 먹으면 살찝니다. 그래서 적당히 드시는 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먹으면 내 몸에 단백질을 분해해서 써요. 그러니까 하루 필요량을 여러분이 드시는 게 좋아요. 과도하게 먹는 것보다 내 몸에 필요한 양을 적절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에요. 단백질이 열받은 일이 많으면 어때요? 더 먹어야 돼요.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고. 자, 그러면 요 상황을 여러분이 체크하실 수 있겠죠? 들리세요? 네. 그 다이어트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돼요? 체지방 감량으로 가요. 근육량 감소로 가면 안 합니다. 다시 쪄요. 요 상태가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요요라 그러죠? 그러면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어떤 운동을 하면 가장 도움이 될까요? 근력, 근육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살을 빨리 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만 빼면 요요가 올 확률이 높아져요. 왜?
그 기간에는 식품으로 대체해서 먹고 단식을 하고 몸에 독소를 빼니까 빠지긴 하는데 근력이 없으면 내 에너지를 태우는 공장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근력 운동이 좋은데 어떤 운동이 제일 좋냐? 집에서 발끝치기만 하셔도 돼요. 일어나지 마시고 한 5분 발끝치기 하고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5분 하시고 계단 하루에 있잖아요. 계단 오르기를 엘리베이터 저거 타지 마시고 계단 올라가세요. 내려올 때는 무릎 관절 나가니까 하지 마시고 자기 집만 오르락 내리락 하셔도 굉장히 건강한데 근육 운동을 거의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채우기? 만보. 만보를 안 채우면은 그 안 채운 것만큼 가져가는데 벌금을 내면 돼요. 우리 집에서 만보 안 채우고 10,000원 낼게 하니까 다 채우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날마다 실컷하고 안 된 사람 10,000원씩 내기. 남편들이 친구 아마 많이 할 거예요. 안 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이어트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고객한테 내가 말하는 화법들을 머리에 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살을 빼요, 안 빼요? 절대 안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자, 이거 지웁니다. 선생님 만보 채우기 할 때요. 네. 하루에 겹쳐서 만보예요. 아니면 한 번 걸을 때 만보? 아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3,000보. 그렇죠. 예. 또 저녁에 뭔가 3,000보 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내가 기준서 10시에 잔다면 10시까지, 11시에 잔다면 11시까지. 한번 걸을 때 만보를 걷는 게 아니고. 네네네네. 하루에 만보를 채우시면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보를 채우려면 보통 하루에 1시간 반 이상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 타고 다니면 걸을 수 있대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너무 많이 타서 그래요. 평상시 걷는 속도가 뭐 조금만 운동하시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자, 결론. 다이어트는 몸에서 뭘 빼내는 거예요? 지방 빼내는 거죠, 지방. 근데 지방이 빠져 안 빠져요? 뒤는 안 빠지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식습관, 생활 습관을 바꾸고 뭘 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 안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누가 다이어트 전문가들 운동 안 하고 다이어트 해라는 사람 보셨어요? 한 분도 못 보셨죠?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지방이라고도 하고 지질이라고 불리운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콜레스테롤을 하는 일이 첫 번째가 뭐냐면 세포막을 복원하는 일이에요. 즉 세포막을 복원하기 때문에 뭘 볼 수 있냐면 세포막을 복원하는 재료가 아니라 원료죠. 죄송합니다. 근본이 되는 물질이니까 재료가 아니라 원료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세포막을 복원하는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생산하냐면 간에서 생산한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간에서 생산할 때 이 콜레스테롤도 생산하면서 무엇도 생산하면 콜레스테롤하고 코큐텐도 같이 생산하더라. 요거를 고객한테 인식시켜 주는 게 1번.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은 무엇도 같이 먹어야 돼요? 코큐텐을 꼭 같이 먹어야 된다. 요 논리를 여러분이 알려주시고 절대 약을 끊지 말아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평생 우리 코큐텐 고객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네. 너 절대 약 끊지 마. 대신 코큐텐 평생 먹어야 돼. 왜? 간에서 생산하거든.
약 먹으면 콜레스테롤 약이 줄어드니까 코큐텐도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먹어줘야 돼.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 먹어요. 세포가 죽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될 게 코큐텐의 뭘 알려줘야 되냐면 특징을 알려주셔야 돼요. 자, 코큐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첫째,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여러분, 엄마가 건강한 사람은 코큐텐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왜? 어디에서 생산하니까? 간에서 생산합니다. 엄마가 간등이가 부어가지고 비형간염이면 적게 생산하겠죠. 엄마가 맨날 술 먹어가지고 간이 부어있는 상태에서 나보세요. 진짜 안 좋아요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항노화 협회에서 이거를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해봤더니 40세가 됐더니 50%가 감소하더라. 60세가 됐더니 몇 프로가 감소하냐면 90%가 감소하더라. 80세가 됐더니 제로 베이스, 거의 생산이 되지 않더라라는 이 세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냐? 세 번째, 줄어든 만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줄어든 만큼 채워 주어야 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큐텐의 특징을 뭐냐면 고객들한테 눈에 보기 좋게 미국에서 이렇게 항노화협회에서 2008년도에 정리를 했죠.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가 1번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가 2번이고요. 그래서 40세, 60세, 80세를 기준으로 어떻게 줄어들었는가를 이분들이 평가를 했더니 40세에는 50%가 줄어들고 60세는 90%가 줄어들고 80세는 제로가 된다라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번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 3번 부족한 만큼 외부에서 채워줘야 된다는 이 도표가, 그래서 2008년도에 미국의 노화학회에서 이거를 밝혀낸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요게 나오게 된 게요, 2007년도에 뭐냐면 텔로미어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텔로미어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 외에 2명이 노벨상을 공동 수상을 했는데, 이때 텔로미어가 짧아진 걸 예방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코큐텐이라고 그걸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유대 관계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강의하다 걸린 벌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놨는데 네, 이 텔로미어는 책 150페이지거든요. 150페이지하고 160페이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냐면 이거는 논문이기 때문에 코큐텐은 그런 의미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이걸 잘 들으세요, 유전자와 텔로미어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결국 세포와 신체의 노화를 늦춰준다. 심지어 일부 연구자들은 코큐텐이 텔로미어의 단축을 완전히 멈출 수 있다고도 주장하기도 한다. 최근 연구자들은 코큐텐이 많을수록 미토콘드리아도 뭐예요? 많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노화는 텔로미어가 정상 속도보다 빠르게 짧아지는 원인이며 텔로미어가 빨리 단축되면 노화 또한 가속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텔로미어 또한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미토콘드리아가 생산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코큐텐이 부족하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되어 감소하고 생산되는 에너지도 그만큼 줄어들고 텔로미어도 버티지 못하고 어떤다고요? 급격히 짧아진다. 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강의하다가 벌금 문 사태가 많아가지고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 텔로미어가 짧아진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아니, 코큐텐이라는 거죠. 근데 코큐텐이 우리 몸에서 왜 줄어들어요? 아니. 일본은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니까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온 국민의 30%가 약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고혈증 약 안 먹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만 안 먹죠. 그럼 약을 먹으면 절대 끊지 마라 그러셔야 돼요. 1번이 상당히 절대 끊지 말고 뭘 먹어라? 코큐텐을 먹어라. 그래야 네가 내 평생 고객이 된다 이거죠. 갑자기 약을 끊으면 안 돼요. 아셨죠? 먹되 코큐텐을 먹어라. 제가 제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집에 가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야, 그러면 먹으란 소리야? 말란 소리야? 밤새 고민하다가 주문을 해줬는데 결국 여러분이 고객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하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콜레스테롤과 코큐텐의 관계 첫 번째는 뭐예요? 약을 먹으면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코큐텐. 왜? 생산하는 장소가 갑니다. 그 다음에 코큐텐의 특징이 뭐예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요. 줄어든 만큼 채워주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럼 여러분의 생명이 짧아집니다. 그거를 어디에서 밝혀냈다? 텔로미어. 텔로미어가 뭐냐면요, 텔로라는 맛이 끝이고 미어라는 말이 부분이라는 글이 써요. 이렇게 코일처럼 감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텔로 미어 그랬는데 텔로라는 말이 끝이라는 말이고요, 미어가 부분이라는. 끝부분에 이렇게 코일처럼 감겨져 있는 걸 텔로미어라고 했고, 요게 짧아지면서 뭐냐면 생체식의 수명이 줄어든다고 하는 노화의 가설을 증명을 했죠. 저는 타임머신만을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싹쓸이 가지고 내가 가서 거기에서 미리 발표해가지고 다 쓰려고 오는 거예요. 우주에서 온 남자, 뭐 미래를 거스르는 남자, 다 다시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노벨상 타면 얼마 받은 줄 아세요? 상금을? 10억. 10억입니다. 10개면 100억. 아, 괜찮겠더라고요. 그 수지 맞은 장소에 누가 타임머신 만들어주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콜레스테롤을 세포막하고 연결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약을 드시면 코큐텐이 줄어든다. 요거.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왜 높아요? 라고 하면 세포막의 뭐 때문에? 염증 때문에 높아진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높아지는 원인들을 염증으로 해석하지 않고 약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질병이 가속화된다.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든다. 요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네, 찍으실 분 빨리 찍으시고. 열심히 쓰긴 하는데 집에 가면 돈 벌고 한 달만에 오시더라고요. 제가 공통적으로 보니까 열심히 적는데 한 달 만에 한 번도 안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셔요.
여러분이 이거를 듣고 한 번에 얘기를 하면 천재이거나 제가 강의를 아주 잘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시고 저희가 제가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 콜레스테롤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뭘로 분류한다고요? 지방 또는 지질로 분류하고 에너지가 되지 않는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뭘 만든다 그랬어요? 세포막의 재료예요, 원료예요? 원료로 쓰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면 이 원료로 쓰이는 거는 LDL이에요, HDL이에요? LDL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만들어요. HDL은 청소부예요. 자, LDL 콜레스테롤 가지고 또 뭘 만들까 봤더니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을 몇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호르몬을 만드는가 정리를 해봤더니 첫 번째가 부신, 피질 호르몬을 만들더라라고 한 거죠. 두 번째 어떤 호르몬을 만듭니까? 했더니 성에 관련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만들더라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부신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가 이게 여기 뭐예요? 콩이죠. 콩팥. 자, 콩팥 위에 이렇게 신장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장기를 뭐라고 해요? 부신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신. 신장이 옆에 붙어 있어요. 부가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부신이라고 합니다. 남신 여신이 아니고 부신입니다. 자, 그래서 겉에 있는 걸 피질이라고 그러고 안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수질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밖에서 나오는 피질 호르몬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부신을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영어로는 AD가 온몸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레날 이렇게 표시된 거는 신장이에요. 그래서 신장 옆에라는 뜻의 부신이라는 이 언어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콩팥 옆에 붙어 있는 장기니까 아드레날 이렇게 붙였겠죠, 부신을. 그래서 껍질이니까 피질은 코르티코라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를만 좀 코르티코 이거는 피질 또는 껍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드레노 코르티코 그 다음에 트로픽이라는 게 있는데 트로픽 이거는 뭐냐면 촉진시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드레노 신장 옆에 붙어있는 장기의 껍질에서 트로픽 촉진시키는 물질이 나온다 그래서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고 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이렇게 만들었다. 언어는 네 이름 뭐야? 그러면 저 성은 민씨고 이름은 미은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러면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야? 라고 했더니 첫 번째 호르몬이 뭐냐면은 바로 알도스테론 요런 호르몬이 있었대요. 무슨 호르몬이라고요? 알도스테론. 그냥 처음에는 외우세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신장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에서 분비돼 가지고 신장에서 자극을 하는데 이때 나트륨을 재흡수합니다. 나트륨 재흡수. 그러면 나트륨하고 칼륨은 기랑 관계에 있기 때문에 칼륨은 배출하는 작용을 하겠죠. 칼륨 배출. 자, 내가 소금을 많이 먹었다. 뭐가 많이 빠져나가요? 칼륨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자, 역으로 알도스테론의 호르몬이 많이 분비됐다. 내 몸에서 뭐가 많아지고 뭐가 줄어들어요?
나트륨은 많아지고 칼륨은 줄어들죠. 소금을 많이 먹었다. 나트륨은 증가하고 칼륨은 줄어들겠죠. NaCl,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염화 나트륨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은 늘어나고 몸에서 뭐는 많이 빠져나가요? 칼륨은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나트륨이 우리 몸에 많으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니까 뭐의 원인이 될까요?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도스테론이나 호르몬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많이 분비됐어. 나트륨 지흡수를 빨리 하겠죠. 제 말 들리세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슨 호르몬이 많이 분비됐다고요? 알도스테론. 얘는 무슨 짓을 한다고요? 나트륨을 밖으로 나가는 거를 더 우리 몸으로 흡수해.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가 어때요? 빨라집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 혈관이 받는 압력, 혈액이 빨리 도니까 혈관이 받는 압력이 어때요? 높아지죠. 그러니까 무슨 압의 원인이 돼요? 고혈압의 원인이 돼요. 뭘 빠르게 하니까?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두 번째, 자, 코티솔, 코티졸, 코르티솔. 이것도 신기해요. 이 서울대 교수 생리학 책에 보면 코르티솔, 연세대 그 안 교수님 책에 보면 코티졸. 최근 논문의 책은 전부 다 코티솔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교수님들이 너무 언어를 통일 안 해가지고 다 적긴 했는데 그냥 최근 언어가 코티솔로 많이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티솔로 이해를 해주시고, 자, 요건 배우실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김이 많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코에서 김 나오잖아요. 코에서 피나게 솔솔 연기가 나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그래서 항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얘가. 무슨 호르몬이요? 항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 이름이 뭐예요? 코티솔, 코티졸, 코르티솔 같은 거가 있어요. 근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봤더니 우리 몸의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혈당 상승 작용을 합니다. 자, 우리 몸의 포도당은 뭘로 저장을 하냐면요, 간하고 근육에다가 저장을 할 때 포도당을, 남는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항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가서 녹이면 뭘로 바뀌냐면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바로 단순당으로 바뀌니까 근육에서 이거를 끌어다가 써가지고 에너지로 쓰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분해작용이 일어난 거죠. 뭐 때문에? 코티솔. 이때 또 이거를 분해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비타민 B6가 작용을 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혈당 상승 작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염증을 막아주는 항염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얘는 스테로이드, 이 콜레스테롤 구조에서 스테로이드라고 지방을 분류하는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그래서 부신피질 호르몬, 약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많이 처방을 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 코티솔의 항염 작용을 본따서 만든 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을 많이 쓰게 되면 나중에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가지고 내 몸에 염증을 막죠. 그래서 약은 최소로 쓰면서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게 약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냐면요, 여기에서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여자나 남자나 남성 호르몬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부신피질에서 만들어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부신피질. 자,
그 이름을 안드로겐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 나오죠. 안드로겐. 약간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 이거는 무슨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부를 때 총칭해서 부른다 해서 남성 호르몬을 총칭해서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라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이 안드로겐은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호르몬 중에 DHEA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자, 여자들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뭐가 돼요? 갱년기 장애라 그러죠. 그러면 우울증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남자들이 남성 호르몬 줄이면 뭐라 그래요? 갱년기라 그러죠. 남자는 우울증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든 여성 호르몬이든 줄어들면 갱년기 장애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남편들이 갑자기 드라마를 보다가 울고 있어. 그 평상시하고 다른 짓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호르몬이라는 제가 드라마를 그래서 자 무슨 말이냐면 여성들은 줄어들면 여성 호르몬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DHEA에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요게 나중에는 생략을 할게요. 중간 단계는 테스토스테론. 요게 여기에서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자, 테스토스테론은 뭐예요?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에서 아로마타제라는 어떤 효소에 의해서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이 돼요. 신비하죠. 여자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남자 갈비뼈에서 나왔죠. 그잖아요. 긍정을 안 하시네. 성경을 안 읽어보시나 봐. 남자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만약 발톱에서 빼서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날 일이거든요. 남자도 여자를 볼 때 뭐라고 해요? 너한테 발톱이 물까니까. 어찌됐든 갈비뼈에서 빼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보이나 봐요. 자,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남성 호르몬도 있고 여성 호르몬도 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여성들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나중에 이 에스트로겐은 원래는 어디서 만들어요? 난소에서 만들죠. 테스토스테론 이건 어디서 만들어요? 정소에서 만들죠. 고안에서. 자, 그러면 여성들이 갱년기 장애가 시작이 돼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고 남자들도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 어디서 만드냐면 이 안드로겐이라는 이 부신 피질에서 만든대요. 여자들도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어디서 만들어요?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요. 남자들도 부신 피질, 여자들도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연구한 학자들이 DHEA를 만들어 가지고 몸에다 계속 넣어줬더니 해충하더래요. 그래서 저 약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식품으로도 나와요. 네? 미국에서 식품으로. 저게 한 20년 전에 만병통치약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비싸게 팔렸던 약이에요. 지금도 좀 팔리는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은가 봐요. 팔리다가 말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부신 피질 호르몬은 몇 가지가 있는가요? 세 가지. 알도스테론, 코티솔, 안드로겐. 근데 여기 하나가 많았는데 혈당 코티솔 분비가 많아가지고 혈당이 계속 높아지면 요게 세포로 안 들어가고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질병인 거예요. 당뇨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또 이것 때문에, 이 호르몬 때문에 뭐의 원인이 돼요? 당뇨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또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인슐린이 계속 분비돼요. 왜? 글리코겐을 뭘로 녹여버리니까. 포도당. 그러니까 쓸데없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어 버리니까 민감성이 떨어져. 우리 브레이크도 가다가 계속 밟으면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계속 밀리죠. 그런 현상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몸에서 이 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을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덩어리로 만든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서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야 되는데 약으로 막아버리면 호르몬을 만들어야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을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면 LDL 콜레스테롤이 가다가 슈퍼옥사이드라는 활성산소 산소 찌꺼기하고 만났네. 그랬더니 얘가 전자를 얘한테 뺏겨버려요. 탈탈 털려갖고 이름이 산화 돼버린 거야. 산화 LDL 콜레스테롤로 바뀌어버렸네. 그러면 얘는 요 놈은 좋은 놈이고 산화 LDL 콜레스테롤은 쓰레기죠. 아 여러분 그 튀김 튀길 때 튀기고 나면 제어하려고 해요. 버려요. 기름은 버리죠. 요 기름은 무슨 기름이에요? 좋은 기름이죠. 세포막이나 호르몬을 만든 기름이잖아요. 요 기름은 쓰레기예요. 죄송합니다. 쓰레기. 쓰레기래요. 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 네. 누구하고 만나서 산소 찌꺼기하고 만나서 쓰레기가 되고요. 그럼 얘는 처리를 해야 되죠. 이 쓰레기를 누가 처리를 하냐면 우리 몸에 입이 큰 놈이 있어요. 대식세포라고. 요거는 면역세포라고도 하고 백혈구라고도 합니다. 얘가 잡아먹은 다음에 잡아먹고 네, 이제 죽겠죠. 어디서 죽어요? 혈관 안에 혈관 내피세포라고 하는 푹신푹신한 곳에서 죽으십니다. 그럼 얘가 수명이 며칠이냐? 3일에서 한 20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잡아먹는 식균 면역세포가 세균이나 쓰레기를 잡아먹는 행위를 없앴잖아요. 먹어서 없앴으니까 식균 작용이라고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식균 작용,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쓰레기를 잡아먹고 쥐는 죽죠. 죽을 살다가 이렇게 쓰죠 원래. 너무 멋지게 써놨네. 그래서 죽고 나서 어디에 달라붙는다고요? 혈관 내피세포.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어디에 달라붙는 거예요? 안쪽에 이렇게 달라붙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무슨 경화로 갈까요? 이렇게 가면 뭐가 돼요? 동맥이 경화되죠. 굳어가는 거죠. 동맥 경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급히 공수를 해가지고 동맥 경화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좁아지죠. 시간이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디서 사냐고 자꾸 물어보길래 제가 안 가르쳐줬더니 알리바바에서 사시면 돼요.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나 뭐또 데일리 익스프레스 뭐 많더라고요. 요즘에. 네, 직구로 사시면 삽니다. 국내에서 사면 비싸요 이거. 직구는 몇천 원 안 하는데 국내에 뭐 2만 원, 3만 원씩 하더라고요. 배송비 붙잖아요. 네? 배송비 붙잖아요. 아 배송비가 싸 5, 6천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혀간다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해요.
뭐라는 공부해야겠어요. 공동구매. 그것도 괜찮네. 예. 저기가 줄어드니까. 자, 그러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콜레스테롤이 늘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무엇에 의해서 살아나요? 활성산소. 산소 찌꺼기에 의해서 계속 산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놈만 산화되는 게 아니라 TG라고 하는 중성지방도 얘하고 만나면 산화되겠죠.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과산화 지질이라는 찌꺼기도 또 바뀌어요. 뭐가요? TG라고 불리우는 중성지방. 그러니까 콜레스테롤도 중성지방도 활성산소하고만 만나면 뭘로 바뀌어요? 쓰레기로 바뀌어버려요. 자, 이 쓰레기를 통칭해서 뭐라 그래요? 기름 쓰레기라 그러죠. 우리 기자를 왜 기레기라 그래요? 기레기 동생이 기레기래요. 기사를 지금들 마음대로 쓰니까 기자 플러스 쓰레기였고 기레기라 그러죠. 아, 죄송합니다. 기레기는 우리나라의 그 법령 언어에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네,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 읽어주세요. 행정안전부 기자 자격증 있어요, 저도. 여러분 잘만 하면 걸려요. 지금 다 제가 안 잡아서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쓰레기 있죠. 이 기름 쓰레기가 누가 먹어치워요? 대식세포. 얘가 먹어치워가지고 며칠 만에 죽는다고요? 3일에서 보통 20일 사이에 죽어요. 근데 죽을 때는 어디에서 죽어요? 혈관 내피세포. 죽으려면은 빨리 죽어가지고 그냥 안 쌓이면 좋은데 장렬하게 여기서 장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짧아지고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동맥경화가 된다. 자, 그러면 저게 안 쌓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름덩어리가 안 쌓이게 하려면 빼내야 돼요? 아니죠. 녹여야 돼요? 아니죠. 근본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를 블러킹하는 거죠.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또는 이 영양소를 공격하는 걸 막아주는 걸 뭐라 그래요? 항산화라고 그러죠? 산화를 막아주는 걸 뭐라 그래요? 항산화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효소, 단백질 형태를 공격하면 효소가 제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산화되는 걸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산화제,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먹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기름덩어리들이 어때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런 기름덩어리를 쌓이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또 뭐냐면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기름으로 녹여서 잘 정리하는 게 됩니다. 네, 그렇게 말해도 또 과대가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기름이 기름을 녹인다. 이것도 과대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콜레스테롤이 세포막과 호르몬의 세포막의 재료의 원료예요? 원료. 호르몬의 재료. 원료하고 재료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 원료는 세포막이 원래 이게 절반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재료니까 원료고, 요거는 가공한 거잖아요. 콜레스테롤 가지고 뭘로 가공한 거예요? 호르몬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재료예요. 제자가 뭐예요? 다시 재가공한 원료를 재료라고 그러고, 원래 쓰이는 거니까 원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 이해되셨죠? 제자가 다시 제자예요. 다시 제자. 다시 가공을 했으니까 몰라요? 호르몬으로 가공한 거죠. 콜레스테롤을. 콜레스테롤 갖고 뭘 만들었어요? 호르몬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에 뭘로 쓰인 거예요? 재료로 쓰인 거예요. 세포막은 원래 뭘로 돼 있어요? 절반이 콜레스테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료고. 원료하고 재료의 차이점. 중학생 2학년이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소장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나한테 5살 아들이 놀래가지고 헐. 여러분 확실히 초등 중등이 머리가 훨씬 더 잘 돌아가더라고요 우리보다. 그래서 원료하고 재료를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콜레스테롤은 결국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우리 몸이 좋은 놈이에요. 근데 과하니까 뭐예요? 산화돼서 기름진 거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동맥경화가 와요. 그러면 저게 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항산화제를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뭘로 죽어요? 동맥경화. 혈관 막혀서 죽어요. 이해되셨죠? 네. 10분만 쉬어